노차도 총계장 박학기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종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종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국영종합기술 김현율 상무님 바다 계획 부분에 대해서 계획 부분에 대한 미흡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바다에 대한 민감합니다. 그 총계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보면 운영 부분에 들어가면 이 이용에 대한 소음 진동 부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 피해 부분을 미흡하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장로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기 마십시오. 왜? 업을 다 좀 사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절실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놀초 총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놀차 안 지구에서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터널을 뚫고 들어가시면 길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 공사의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솔직히 노선 계획 안에 보면 우리가 표 5-1의 해저 터널 공사의 구간 수중 소음에 대한 범위 육상엔 500m로 해놨는데 육상과 해상을 왜 같이 해놨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터널 폐수의 접근 철도의 공사 시 솔직히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며 폐수 처리에 해상으로 방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하면 방류 용량하고 솔직히 해양 부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닙니까? 바다로 어쨌든 처리를 해서 바다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 솔직히 열차 지구는 그렇습니다. 다른 업을 하는 것 말고 수화시 종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대들은 간행상 솔직히 이 업을 가지고 다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열차 지구는 솔직히 이 수생생명에 대한 이 검토 의견이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열차 어민들이 너무나 솔직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짜로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철도가 어쨌든 들어오는 건 오는 거지만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해저 터널을 뚫고 나가면 이 솔직히 바다로 방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차 지구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지고 누락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수화시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민감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미생물이고 모두 그것을 다 중시하지만도 배수를 방류를 했을 적에 솔직히 어디로 다 냅니까? 바다 쪽으로 다 흘러 보낼 거 아닙니까? 처리를 해서 지금 질문이 터널 공사 중에 이제 나오는 폐수를 바다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 염려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을 내가 그 부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답변해 주세요. 좀 아까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널 공사 중에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변에 바닷가에 그거 질문 드렸습니다. 네, 김영훈 사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모든 구간이 터널 공사고 터널 공사는
오동 공사는 저희가 터널 공사를 할 때는 터널 입출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부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나 단축이나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직구라는 거를 뚫습니다. 그래서 육성부에는 총 두 개의 그 수직구가 위치하고 있고, 가덕도에는 수직구 3번과 수직구 4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육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공사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폐수는 수직구나 이 경사경 상부에 터널 폐수 처리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로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기구 3번은 아까 말씀드린 TBM이 공사 내는 지역입니다. TBM 공사는 전량 미방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용수를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수 외에는 향으로 방류되는 오폐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이용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사경 3번 지역입니다. 4번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사경 4번 지역은 대한산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한 2하고의 이격거리가 눌차만하고 이격거리가 지금 현 대한 3 같은 경우 더 눌차만한 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0m 이상 이격돼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대규모 하천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경사경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터널 폐수 처리 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널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기준 이내로 방출을 해서 그게 유한해서 일부 처리수가 놀차만으로 유입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PDM 요법이 무서운 무지성이 아니다니까. 그게 뭐 배수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다니까. 대양은. 네, 죄송한데 어. 여기 패널 육상과 해상의 500m 정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난 겁니까? 그리고 범위를 더 넓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육상 부분은 하고 해상 부분은 같이 500m로 정한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중수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그 기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 수심 지하 심도나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범위 수중수험 환산법을 이용을 해서 미치는 진동 등에 대해서 수중수험으로 환산해서 영향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 위치로 해서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솔직히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눌차 부분 이게 대한 솔직히 누락된 부분은 솔직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철도 부분에 들어오지만 눌차 지구에 대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게는 지금 눌차 지구는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하여튼 그 환경평가 노선 잡히면 그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진 부분 있으시죠. 예, 잠깐만 우리 패널 또 기회 드릴 텐데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잠깐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때 사실은 동네만 좀 말씀하시고. 네, 수고 많습니다. 예, 동순동 공장 김용입니다. 우리 마을만 한 1,100명 정도 삽니다. 가덕도에서 한 400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우리 동순동 주민들도 제일 궁금한 점이 지금 거장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진호 이사장님하고 구정순 위원장님하고 이 말씀은 요 말은 알겠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나 이 답변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분들한테 지금 귀에 닿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우리는 궁금해서 왔는데 맞아요. 그 답변도 그 시원찮은 답변을 하는데 잠깐 명백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대안이 1, 2, 3을 나가 있습니다. 대안역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대안 1, 2, 3 지금 만들어 놔놓고 역을 한다 안 한다를 지금 잠깐 명백한 답이 안 오더라고. 역을 하긴 합니까? 그게 지금 아사람도 공직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입니다. 잠깐 그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여기 방문해서 역설치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김전 상품을 끌고 와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본다는 그런 여지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보네요. 뭐라고 아니 그것도 지금 아니 내가 그거 지금 답이 정확한 답이 우리가 얘기해서 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 1, 2, 3에 대하여 뭐 대안책을 내놓겠다 안 그럼 역을 한다 그러면 1, 2, 3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한번 무덤물감 제가 조금 객관적 입장에서 양쪽 다 들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제 처음 이거 할 때 그 에어시티를 좀 감안해서 이 철도나 이런 거를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에어시티를 좀 감안을 안 해서 지금 이 설계 비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이 공항이 진척이 좀 빨리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들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역사에서 다시 노선 받고 이렇게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또 시간이 1, 2년 또 걸릴 테니까 지금 얘기하기 뭐하지만 앞으로 한 1, 2년의 그 설계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예. 그런데 우리 잠깐만요 하세요. 우리 그것도 이거는 주민들의 이게 완전 무시하는 제사 비슷하게 그러면 들리거든요. 가덕도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해주고 선물하라 그 여가 하나 선물 뭐 합니까? 그 받아들이고 그 이전에 그거 어디서 바깥으로 주민님 제가 마이크 다시 드릴 테니까 잠깐만. 민국만 위해서 예 마이크 다시 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실 때. 아예 뭐다 예쁘고 그거 하시는데 그거 선물 하나 우리 주민들이 가덕도에 있는 분들 그 선물 하나 그 2천원 그거 크지에 2천원 하고 우리 사람 20만원 30만원 말고 2천원인데 얼마나 큰 한 대기업인데 그거 하나 선물 그거 보내줄 용의로 우리한테 던지질 용의로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니 선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선물이나 타임스가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나 몸뚱이 정도로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 하면 그거 자체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물하고 주십시오. 선물 아니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잘 예,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번 노선으로 제안해가지고 꼭 설치하십시오. 이게 우리 가덕도민 전체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4만으로 해서 역사 만들어달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타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1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에어시티가 이제 큰 이제 배우 신도시인데 거기 이제 노선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1, 2년 또 기간이 있으니까 잘 얘기하시면 또 이번에 좀 안 됐지만 다음에 엑스폴트 생각하면 아까 뭐 1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우선 제대로 물러들 네 그럼 저 다시 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면 다시 패널 분들 예. 이렇게 먼저 저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패널 들어가서 패널 좀 하겠습니다. 동성동이 길쭉인데 일환을 하든 이환을 하든 3환을 하든 해상 구간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 배수만 이야기하는데 배수 말고 소음이나 진동이 무진동이 아니다니까. 또 공기 중에 나는 소음이나 진동하고 해상에서 그래서 나오는 소음 진동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에 대해서 뭐 피해가 전혀 없는 걸로 의미는 최소화해놨는데 사람에 대한 건 또 거기에 대한 건 전혀 해상에 대한 건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터널 제가 공법을 아까 3개를 보여드렸는데요. 나트이라는 공법은 다이나마이트로 안반을 발파할 때 나는 공법입니다. 그때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해저를 통과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질, 우리가 말하는 진흙을 가기 때문에 발파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쉴드를 코너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앞에 안구를 부착하면서 안에서 이제 그 제품으로 된 터널을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발파에 대한 소음 진동보다 아까 깨지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하고 소음하고 진동이. 아 그게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비가 가는 소음은 안반을 깎을 때는 소음 쉴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안반을 깎는 쉴드가 있고 점포지를 깎는 쉴드인데 이걸 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을 해서 진동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독일을 작업을 하는데 그 진동이 생기면 독이라는 그 부분이 깨집니까? 나타나는 건데 아까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 설계 때 저희가 그 해저 구간도 지반 조사를 충분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계획 단계고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층 조건이 확실치가 않고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중 소음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검토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환경 피해 부분은요. 아까 실설계하고 환경 평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다시 패널로 오셔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대현 사무관님께서 할 거를 했는데 이게 문서상으로는 적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알록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나마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작년 3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용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접근성 및 기술적 검토에 대한 완풀 처리가 02 하단 녹산선 개성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이유나 배경이나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지금 그 역사 설치를 하는 그 배경을 쭉 봤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근데 이 역사가 인천 있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역사하고 그 목적이나 이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직통열차하고 일반 열차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 가덕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 킬로로 이번에 디자인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거는 이거 저 역사를 그러니까 설치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이쪽 왼쪽에 보는 게 인천국제공항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수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이게 가덕도 이 눌차집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공항에서 4.3km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다 보면은 대항에서 물차지까지가 6.5km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 지역이 아마 운서동인 것 같아요. 이 역사가 들었을 때 인구를 보니까 2013년에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 에어시티 물차지구는 목표가 지금 7만 명 이상 또는 10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재현 사무관님께서 부산시를 이야기를 하던 뭐 회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 나라 사람이잖아요. 국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어떻게 부산시가 안 한다고 하고 그쪽은 뭐 서로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한 팀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 전략 영향 평가에 보면은 분명히 상위 계획하고 연계 계획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그 상위 계획하고 연계 계획을 고려도 안 하고 지금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렇게 12km인가 16.7km를 낳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지하철이 떠돌아온다 칩시다. 그럼 이중 투자가 되잖아요. 하다못해 타이포인트라도 잡는다는 이런 명시가 있어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비가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명시도 없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김재현 사무관님께서는 부산시가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오늘 대의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쓸지 않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로 협의한다든 이런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또 기록에 남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게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했던 국책 과제의 일관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사업 지수사하고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지금 빠져서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부산시 탓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검토를 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적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없이는 이 미팅의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검토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면 잠깐만요. 기다리십시오. 여기 3월 달에는 대안 1하고 대안 2가 지금의 대안 1하고 대안 3이에요. 그러니까 대안 2가 아마 중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투자비를 보면 대안 1하고 대안 2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800억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안 2가 지금의 대안 3이죠. 근데 대안 2가 지금 6,215, 대안 1이 6,200으로 차이가 안 난다고요. 이번에 차이 나는 건 다 좋아요. 차이 나는 건 좋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안 1이든 대안 1이든 금액적으로 지금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갑자기 800억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돈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코스트 베니피트 이펙트가 여기 없어요. 근데 아까 만 얘기 됐습니까? 만 명이 여기 오게 되면 그 코스트 베니피트 이펙트를 따져야 최소한 프리리미너리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우선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저 표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계획된 아까 녹산 산단 교량상에서 분기가 되는 대안이었었고요. 그때는 저기 간이역 개념으로 역을 만들어서 녹산 산단이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교량상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 모든 대안의 출발점이 저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1, 2, 3의 동이 녹산 산단선 연결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었었고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노선 검토를 하다 보니 그 지점의 교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형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력 환경 평가를 다시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 된 부분이고요. 공사 비용 같은 경우 차이가 안 났던 부분은 저 당시는 가덕도 진입이 다 교량이 해상 교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교량은 터널보다 공사비가 배 이상 대심도 연역지반의 그 파이기초라든지 가시설 이런
해안에 이제 바다 수중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몇 배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아까 말한 저희 지금 공항 에어시티 지구까지 이제 교량으로 그때 같이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비에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해저 구간의 그 누차 안쪽을 일단은 저희가 지반 조사가 충실히 됐으면 공법 선정이 됐겠는데 지금은 추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쉴드 개념의 그 해안가를 좀 약간 벗어난 저희가 바다 쪽을 같이 연구했기 때문에 일단은 총산비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공사를 못합니다. 저희가 총산비 확보 차원에서 그런 같이 검토를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쉴드 터널 공사비 5배 이상 비싼 공사비를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구간이 늘었지만 이제 공사비가 8배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 연장상에서는 일반 터널 같은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라도 향후에라도 대안으로 갔을 때 저 비용을 차이가 없이 넣었다가 이 사만이 선정이 되면 그때는 공사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공사비까지는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연장이 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까 뭐 KBS 방송 때문에 그렇지 너무 빨리 해야 돼서 좀 깊이 한번 들어갑시다. 주민 여러분 좀 질의하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김대현 사무관님, 우리 그 동선 통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보따리를 풀어드릴게요. 공사비 아낄 수 있는 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과학기스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주실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토부의 유영란 사무관이나 김대현 사무관께서는 이거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노선 1, 2, 3은 아까 우리 저 김영률 상무님이나 홍기로 전무님께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사 대안 세 개를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기로 전무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겠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험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선 제일 좋다는 이 일학 이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도 이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량으로 갔든 지금 여기서 지하로 갔든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교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다시 전부 다 터널로 정대 터널로 다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덕도에 요 우리 저 삼박봉을 해가지고 요 소용 위쪽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이 노선 이게 가덕도 신공항 거기에도 이 노선을 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예 금방 또 말씀하신 게 공사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이게 한 1조 한뭐 400원인가 늘어난 거는 저기서 저까지 구랑 역사까지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기울기나 이런 걸 이제 쭉 하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연결시키고 또 광역교통망 계획하고 봤을 때 부선하고 마선하고 요거를 연결을 시키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자, 우리 우리 유성환 씨께서 한 말씀이 비시를 진짜 체크하는데 이거는 예타에 면제가 됐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썼겠죠. 그러나 여기에 부속돼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도 여러분들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김용인 통장께서 말씀하신 게 가덕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여러분들이 가덕도 기본계획에서 신공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1항 그리고 접근 철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1항을 고집하지 마라. 4만원으로 해라. 자, 그래서 내가 김대현 사무관한테 내가 보따리를 푸는 게 자, 봅시다. 아까 우리 그 구종성 위원장하고 박 회장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갱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갱사경을. 그리고 갱사경 위치 자 우리 1번 노선일 때 4번 그리고 저 3번 노선일 때도 4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 터널 폐수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걸어 마시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서 여러분들이 안 하겠나? 자, 그럼 갱사경 위치가 여기에 11km 집에서 10km 중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 방권이 있는 저쪽에다가 갱사경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 일로 했을 때 이거는 공사용 도로가 설치가 될 수 있다면 갱사경이 필요 없잖아요. 공사용 도로가 접근이 가능한 이게 접근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제일로 생각하는 대한 일에 경사경이 왜 필요하냐? 조건 도로가 없거든. 어떻게 다 빼낼 텐데 그거를. 그래서 대한생이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다 줍니다. 돈을 줄이소. 뭐냐면 역사를 만드는 데 2천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신도입니다. 한 40m 정도 내려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있는 나한테 주었던 이 지질 계획고를 보면, 터널 계획고를 보면 여기가 한 46m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11km 지점에는 52m 나옵니다. 배신가로 해서 부산시나 여러분들께서 저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 만덕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56m. 이 40m, 50m는 대신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7km 정도의 이 어떤 데에는 100m, 80m, 40m 이 장대 터널을 둘러대 있어가지고 갱사경이나 환기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갱사경에는 돈 안 들어갑니까? 자, 이 갱사경 위치를 11km에 설치한 이 갱사경 위치를 10.5km, 10km 지점에다가 설치를 해라. 갱사경을 여기다가 설치하면 공사용도로 지금 다 됩니다. 저입니다. 응?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계획고 종단면도를 보십시오. 종단면도 여러분 다시. 종단면도를 보면 자, 기울기입니다. 가덕도 신고항을 할 때 대한상이 안 되는 이유가 기울기가 35%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한테 주었던 이 초안에 보면 기울기가 대한 1은 20% 범위인데 대한상이 35%라는 근거를 나한테 제시해 보시오. 내 그거 제시하면 그 역사가 뭐냐 아무나 안 하고 그냥 일나. 자, 나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로 없습니까? 기울기, 종단면도, 터널. 나한테 설명하시오. 자,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또 국토에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기울기를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눈이 안 좋은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면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이 기울기의 기회예요. 네? 자, 노선이 이겁니다. 이거. 터널이 이렇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노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것이 이래 되고 어떤 것이 이래 되고 3번이 다 안 나이 말이지. 자, 그런데 신고한 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량이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대한삼은 35도, 30도 정도가 됩니다. 철도가 30도가 되면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위험하다. 적어도 북도에서는 시속 200km로 설계가 됐다면 이렇게 시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전평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나는 지금 기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회학을 좀 모르는 사람이고 정치학을 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통일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유해원은 한양대 군대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나한테 우리 회원들 아이가 말이지. 이것만 나한테 설명해라. 자, 어디가 30도, 어디가 25고 이 노선 전형 이 터널이 3번보다 좋다고 1번이 더 낫다고 나를 설득해 보시오. 그러면 우리 손잡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나를 설득을 못 시키면 3번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시된 자료는 이 책자가 아마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략 총괄 돼 있고요. 국토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 도면 안에도 보시면 저희는 35%의 기울기가 됐습니다. 기준상에는 40%니까 천분율로 도로교육이 4%입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저는 계획하는 입장에서 35%까지 써져 25%를 같이 셋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 도면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35%를 여기 일부러 뭐 기울기가 나빠서 안 쓴다는 표현한 적도 없고 최근 기울기 25%도 도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 2 체급 기울기 35%로 열차 운행 분리. 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니요, 당신들이. 자, 그러면 아니 사진도 못 찍으래. 그냥 보고 넘어가래, 열람이. 그래서 우리가 배달로, 제가 이런 자리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목 부분은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 이거 정도 자료는 나한테 좀 보고 내가 유출 안 시킬 테니까 뭐 이거. 그 다음에 갱사경 위치를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거 딱 2장 받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겁니다. 보시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0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유신에서 대한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대한상 기울기가 35%로 열차 운행에 불리했기 때문에 대한이를 선정을 못하겠대. 네? 자, 아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가덕도 신고한 건설사업 전략환경연구 초안 요약분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워낙 제가 IQ가 128 정도밖에 안 돼가 조금 머리가 좋았으면 됐을 텐데, 자, 요 기울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울기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가장 코스가 짧고 가장 선형이 좋은 이 3번으로 김병 사무관님이 그래 주시고, 역사 이치를 뜨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갱사경을 저기는 도로도 접근이 다 되기 40m 심도 그 갱사경 설치할 때 콘크리트 라인 방법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선별 과장님, 여기 우리 에어시티 내에 8m, 12m, 몇 m 중앙도로 다 도로 없이 돼. 그요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순환도로까지 다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해라 말이야. 나중에 거기다 빌딩 씌울 거 아니잖아. 역사 지나가는 게 터널은 그 위에 도로 만들면 되거든.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덕도 신고한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기본 계획을 할 때 대학 철도 접근 철도의 노선을 자기들 편의대로 장단점을 적시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 철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기울기가 내가 봐도 대한상이 제일 좋다면, 그리고 실드 PDM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기 들어가서 돈이 많아졌다면, 거리는 똑같은데 아니 거리는 더 짧은데 돈이 800이 더 들어요. 그거 선정만 약간만 변경을 하면 우리 동서통장 해달라고 안 합니까? 민은 없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우리 어식이 다 편입되고 할 텐데 우리가 이주하는 그 이주택지, 상가용지 거기에 우리 역사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도 좀 이름을 밝히지 말했어요. 자, 영종도도 상관님, 그때도 예, 지금 2010몇 년도에 2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인천 영종도 공항이 2011년도에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천 영종도 그 공항이 개항된 지가 언젠데? 예. 자, 그러면 그때는 그만 거기에는 사람이 몇 사람 살았을까요? 우리 가덕도 요거도 작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역사를 냈습니다. 철도 역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덕도를 왜 못 넣는답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고요? 안 됩니다. 선형 변경하고 800을 아낄 수 있어요. 갱사경을 좀 더 넓히면, 나는 뭐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나는 이 공부를 해도 말입니다. 자기들은 책하고 참고 쓰고 나가 있고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오늘 요거만 내한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알릴 수 있다. 내가 못다니 풀었다. 상관이 없습니까?